얘들아 안녕. 이제 한국 지리 수업 시간이지.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근데 진도가 달라서 진도가 가장 늦은 이 4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2반은 조금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 북한의 공업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종이 울려서 끝났었어. 그래서 간단하게 북한의 공업 지역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먼저 강계 공업 지역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군수 산업이 발달했었고, 신의주 공업 지역은 화학이라든가 또는 섬유 또 제지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었다고 했었지. 안주공업 지역은 북한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라고 말을 했었어. 북한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 평양 남포 공업 지역은 북한 최대 공업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이 부분부터야. 그래서 청진, 나선, 그 다음에 김책, 함흥, 원산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관북 해안 공업 지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제철이 그렇죠. 제철, 그 다음에 전자, 화학, 그 다음에 금속 이런 산업들이 발달한 중화공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체계야. 북한의 교통체계. 북한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봐볼게. 북한의 교통체계의 특징은 철도 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도로, 그 다음에 하천 해상 수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 그래서 북한은 철도 교통 중심인데 북한 전체의 여객 수송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물 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북한의 철도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 위에 보면은 스스로 학습이네. 스스로 한번 풀어볼까? 북한의 교통 체계는 철도 교통이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철도 노선도 발달하고 있다. 철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북한의 도로교통 하면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은 포장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교통이 발달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산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 포장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존재한다. 참고로 남한과 비교를 했을 때 남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약 1800만 대 정도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북한은 25만 대 정도밖에 안 돼서 남한과 북한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고, 남한은 도로교통 중심, 북한은 철도교통 중심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항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해상 수송이지. 보면은 동해안의 공업도시와 서해 관문이 위치한 남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북한에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남한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남한은 이제 동해안에서 출발을 해서 뺑 돌아서
이 인천 항구까지 갈 수가 있어. 근데 북한은 이 서해안 지역과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만 교통이 미약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지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 해안 단절로 인해, 잘못 썼네. 해안 단절로 인해 발달이 미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을 해볼게. 이제 두 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보면은 북한의 산업 구조에서 산업 구조의 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이제 국내 총 생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우리 남한의 국내 총 생산 GDP는 약 1200조 정도 되고 있어. 근데 북한의 한 해 국내 총 생산량인 이 GDP는 약 30조야. 그러다 보니까 40분의 1 수준이지. 북한의 이 경제 수준은 GDP가 30 정도 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거든. 미얀마라든가 방글라데시 수준인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야. 못 사는 국가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세계에서 빈민국 중에 하나인 이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넘어가서 인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 먼저 북한의 인구 하면은 북한은 1993년과 2008년에 두 차례의 총 인구 센서스 자료를 실시를 했었고, 그래서 북한의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만큼 폐쇄적이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어. 인구 파악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봐보자. 북한의 총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의 인구는 5,125만이고 북한의 추정 인구는 2,500만 정도이다라고 하니까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한번 그어볼까?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과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서 볼 점은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1.9명 수준이야. 그래서 아기를 1.9명 수준으로 낳다 보니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북한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인구 증가율은 원래는 엄청 높았었는데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 북한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줄을 묶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평안도 지역에 인구의 40%가 몰려 있고, 그다음에 북부 내륙 지방은 10%의 인구가 있어서 인구 불균형이 심하게 분포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인구 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한번 알아맞혀 볼까? 남한의 도시 거주의 인구는 약 90%가 넘어서 91% 정도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어. 근데 북한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우리가 60% 정도로 보고 있어.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남한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여러 도시 지역들이 나와. 북한 최대의 도시를 평양, 그 다음에 남포, 개성, 사리원, 이 아래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북한의 주요 지역들이, 주요 도시들이 아래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평양이라든가 또는 남포, 그 다음에 개성이 안 나와 있네. 여기가 이제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가 이제 사리원이 있어. 이런 지역들의 인구가 도시가 많이 있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이쪽 지역이니, 이쪽 지역에 함흥이라든가 원산, 청진 이런 도시들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가 이제 행정 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이것도 지우니까 칠판을 지우는 느낌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자, 이따가 한번 적어볼게. 북한 행정체제의 개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이지. 이 내용이 2012년에 개편이 됐어. 그래서 한계 직할 시 북한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평양이 이 직할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두 개의 특별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평양 아래에 있는 나선 직할시라든가 또는 평양 아래에 있는 남포 직할시라든가 또는 이 관북 지역에 있는 나진 선봉을 합쳐서 우리가 나선 직할시라고 말하지. 이 두 개가 특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야, 내가 떨려서 지금 맞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한 개의 평양 직할시, 두 개의 특별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145개의 군과 그 다음에 22개의 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황해도는 황해 남북도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에가 이쪽에가 자강도, 또 함경남도인 이 지역에가 양강도, 이런 지역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자료 1번과 2번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하면은 관서지방에 있는 평야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고, 또 동해안도 이런 지역,
동해안의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공업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면 되겠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관북 내륙 지역인 이 지역이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관북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해서 공업 발달이 미약하다라고 하면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고려가 되겠어. 2번도 한번 봐볼까? 1945년 이전에 발달한 도시와 1945년 이후에 발달한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1945년 이전에는 군수 물자를 만들기 좋은 이쪽 관북 해안에 1945년 이전에는 발달을 했지만 1945년 이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도시가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슉 넘어가면은 북한의 개방책이 나오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갈게. 오늘 이제 영상 첫 수업이다 보니까 뭐 화면도 넘어가고 이렇게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리는 항상 재밌는 과목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잘 열심히 학습하자. 여기까지 할게. 안녕.